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서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 다소 개인적인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아마 쉽게 들을 수 없는 남성 건강 관리의 비밀인데요. 놀랍게도 이 비법의 주인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가격 또한 커피 한 잔 정도면 살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제품입니다. 바로 바세린입니다. 의사로서 진료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의학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 효과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조차도 놀랐던 경험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핵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약 3개월 전 제 진료를 찾으신 한 환자 사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60대 초반이신 김 선생님이었는데요. 5년 전 아내와 사별하시고 혼자 지내오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상담을 요청하신 이유는 다시 삶의 활력을 찾고 가능하다면 좋은 이성과 만남을 가지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진을 위해 상태를 살피던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나이가 6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가장 중요한 부위 피부가 믿기 어려울 만큼 건강하고 탄력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분의 피부는 마치 30, 40대처럼 매끄럽고 탄탄했습니다. 처짐이나 위축감도 거의 없었죠.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혹시 특별히 관리하시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그러자 김 선생님은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샤워 후 바세린을 조금 바를 뿐이에요. 이 답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피부가 트거나 갈라졌을 때 바세린을 바르라고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흔히 권장합니다. 보습력 면에서 어떤 고가 크림보다 뛰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성의 민감한 부위에 사용한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원장님도 주변 분들에게 권해보세요. 정말 다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학적 호기심으로 제 남편에게 한 달간 직접 실험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끈적이는 느낌이 싫다며 거부했죠. 대부분 남성은 샤워 후 로션 하나 바르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방법만 부탁했습니다. 거창하게 바르지 말고 샤워 후 보습제를 바른 뒤 바세린을 아주 얇게 마치 보호막처럼 살짝 덧발라보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다이소나 약국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일반 바세린이면 충분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정확히 한 달 후 남편의 피부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생기면서 시각적으로도 훨씬 건강하고 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사용 방법을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세린 역시 올바르게 사용해야 최대 효과를 얻고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확한 사용법, 주의할 점, 바세린과 함께하면 60대, 70대에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루틴까지 모두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왜 바세린이 남성의 민감한 부위에 효과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의 음경과 음낭 피부는 다른 부위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피부가 매우 얇고 신축성을 위해 미세한 주름이 많습니다. 이 점이 핵심입니다. 피부가 얇다는 것은 외부 물질 흡수가 빠르다는 뜻이고 주름이 많다는 것은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거나 갇히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툼은 피부 위에 강력한 보호막, 즉 유막을 형성합니다. 이는 피부 속 수분이 단 1%도 손실되지 않도록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를 밀폐 효과라고 합니다. 얇고 주름진 피부에 바세린을 적용하면 쪼그라들었던 세포가 수분을 흡수해 탱탱하게 부풀게 됩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주름이 펴지고 시각적으로도 묵직하고 건강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세린의 안전성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석유에서 추출한 성분이라 몸에 발라도 되나 의문이 들 수 있죠. 맞습니다. 바세린은 원래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로 시작되었습니다. 1872년 미국 화학자 로버트 체스브로가 시추 현장 노동자들이 파이프 찌꺼기를 상처에 바르는 것을 보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현재 사용하는 바세린은 3중 정제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만들어집니다. 바세린은 3중 정제를 거쳐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의료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안전한 제품입니다. 실제로 개발자인 로버트 체스브로는 자신의 발명품을 증명하기 위해 매일 바세린을 한 숟가락씩 섭취하기도 했고 96세까지 장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경 바세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정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업용 원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있는 제조사의 화장품 등급 바세린은 인체에 무해하며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작정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과하게 바르면 속옷에 묻거나 끈적임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황금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이밍 샤워 직후 피부에 물기가 살짝 남아있거나 모공이 열린 상태에서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수분을 가두기에 최적의 순간입니다. 양 조절 손끝에 콩알 반쪽 정도만 덜어냅니다. 손바닥에서 천천히 녹인 후 해당 부위를 감싸듯 얇게 펴 바르세요. 이때 느낌은 로션을 바른다는 것보다는 피부 위에 얇은 투명 코팅막을 씌운다는 감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바르는 순서 평소 바디로션을 사용하신다면 먼저 로션으로 수분을 공급한 뒤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바르세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 이중 보습법이 주름진 피부를 펴주고 탄력을 살리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요도 입구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바세린은 기름 성분이므로 요도 안으로 들어가면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서 드물게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경 기둥과 음낭주름 위주로만 바르고 귀두 끝에 요도 입구는 피해야 합니다. 매일 이렇게 관리하면 단순히 피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세린이 만든 오일막은 외부 세균이나 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속옷과의 마찰을 줄여 색소 침착이나 피부 손상도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부위가 작아진 듯 보이는 것은 실제 내부 크기 감소보다는 피부 탄력 저하와 수축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세린 마사지를 통해 피부 탄력을 회복하면 시각적 만족감과 함께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많은 환자분이 묻습니다. 바세린을 바르면 성기능도 좋아지나요? 정확히 말하면 바세린 자체가 발기력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약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접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피부가 건강해지고 감각이 살아나면 성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시각적 만족감과 자신감이 실제 관계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남성 활력에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사용한 분들의 후기를 보면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묵직한 느낌이 달라진다. 샤워할 때마다 기분이 좋다. 몇천 원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치고는 상당히 뛰어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바세린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겉을 매끄럽게 유지해도 내부 기능이 고장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바세린이 외부술이라면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내부 리모델링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60대, 70대에도 청춘 못지않은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바세린 사용과 관련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 시 윤활제나 러브젤 대용으로 써도 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세린은 기름 성분이므로 콘돔을 사용할 경우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질 내부는 산성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바세린은 씻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세린은 혼자 샤워 후 관리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성관계 시에는 수용성 전용 제품을 쓰셔야 합니다. 또 얼마나 오래 발라야 하느냐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평생 습관으로 삼으세요. 얼굴에 로션 하루 이틀 바른다고 주름이 사라지지 않듯 바세린도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단 한 달 30일만 매일 실천해 보셔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거울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내 몸인가? 하고 놀라시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외부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드렸으니 이번에는 몸 안의 활력을 채우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이나 다른 성공 사례의 주인공들은 바세린만 믿고 방탕하게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개선되자 자연스럽게 식습관과 생활 태도까지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여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활발히 분비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보다 강력하지만 부작용 없는 천연 정력제가 우리 식탁과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보물 지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 남성 건강의 핵심은 혈관과 호르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황금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굴, 바다의 우유 서양의 카사노바가 매일 아침 챙겨 먹었다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굴에는 남성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 아연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정자의 활동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굴이 입에 맞지 않는다면 소고기, 새우, 콩류를 통해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혈관 청소부, 마늘, 부추, 양파, 이 채소들의 알싸한 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발기는 해면체의 혈액이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몰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마늘이나 부추를 식사에 곁들이기만 해도 비싼 영양제 못지않은 혈관 관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 특히 완숙 토마토를 익혀서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 성분은 전립선 건강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면 전립선 비대 때문에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중 화장실 이용이 잦아 수면 질이 떨어집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매일 섭취하면 전립선이 튼튼해지고 밤이 편안하며 아침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과 튀긴 음식입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료, 과자, 기름진 치킨 등은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올려 테스토스테론을 낮추는 주범입니다.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오늘부터 밥 공기 10분의 1로 줄이기, 야식 끊기부터 시작하세요. 좋은 연료를 채웠다면 이제 운동으로 엔진을 돌릴 차례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성 활력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련해야 할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입니다. 우리 몸 근육의 약 70%가 하체에 몰려 있으며 큰 근육을 사용할 때 뇌는 남성 호르몬 분비를 명령합니다. 허벅지가 굵은 남성이 정력이 좋다는 말은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TV를 보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50개를 목표로 시작해 점차 100개까지 늘려보세요. 허벅지가 단단해지면 혈류량이 증가하고 필요할 때 혈액이 힘차게 흐를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또 하나,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중요한 속 근육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을 때 사용하는 골반저근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인데 이 근육이 탄탄해야 발기력 유지와 사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버스나 사무실 의자에서도 남들이 모르게 수시로 연습하세요. 한두 달 꾸준히 하면 조절 능력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단과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수면과 마음가짐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잠자는 동안 생성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는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한 골든타임입니다. 그 시간에 술을 마시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깨어 있다면 호르몬 공장 가동이 멈춘 것과 같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닌 이유입니다. 하루 최소 7시간 숙면으로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활력을 충전하세요. 또한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시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테스토스테론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현대 남성이 젊은 나이에도 활력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만난 80대 어르신 중 여전히 활기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낙천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고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 태도가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명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반드시 하나쯤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김 선생님이나 박 선생님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바세린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세린으로 외부 피부를 관리하며 자신감을 얻는 것을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작은 성공 경험이
나도 아직 괜찮네, 더 좋아질 수 있겠네 라는 긍정적 마음을 불러왔고, 이는 건강한 식사와 운동이라는 생활 습관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집에 있는 바세린을 꺼내 샤워 후 발라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식탁에는 인스턴트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올리고 잠시 시간을 내어 스쿼트 20개만이라도 해보세요.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6개월 후,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스스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약해진다고 체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분명히 목격합니다. 관리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 몸은 반드시 반응한다는 것을요. 70대에도 청춘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 시점입니다. 바세린이라는 작은 시작점에서 출발해 몸과 마음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여정에 꼭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성 건강은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얼마나 주도적이고 활기차게 살아가느냐와 연결된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은 불씨가 되어 다시금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천 후 느낀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 주치의 김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